이 주제는 좀 더 확대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과연 유전이 될까? 직계 가족 중에 얼마나 이 병을 앓고 있나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의 답변에 의하면 43%가. 그런데 제가 왜 미국 통계를 많이 신뢰하지 않냐면요, 미국 인구의 75%가 비만입니다. 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유전이 될까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주제는 좀 더 확대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과연 유전이 될까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7년에 이 발병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고 유전도 아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한국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주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현재 좀 재미있는 통계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통계는 5%에서 10%라는 유전율이 있다. 이렇게 저는 호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결국 낮은 확률의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한 그 직계 가족 중에 얼마나 이 병을 앓고 있나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의 답변에 의하면 43%가 가족 멤버 중에서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45%가 자가면역 질환이 어느 가족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45%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55%의 사람들은 가족 중에 나만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미국 통계가 너무 이 숫자가 높으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미국은 인구의 1%가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은 더 많은 인구가 그 질환을 더 앓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미국 통계를 많이 신뢰하지 않냐면요, 미국 인구의 75%가 비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3%, 24%가 비만이라고 그 통계에는 나와 있거든요. 미국은 75%가 비만이에요. 비만이라는 것은 즉 좋은 질의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 예를 들면 정제되지 않은 음식, 많은 야채, 좋은 탄수화물, 그런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든 환경에 처했다라는 거를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 이건 미국 통계고 미국에서 너무 많은 이제 자료나 어떤 정보가 있으니 이거를 그냥 참고하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질병적인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좋은 식습관과 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베이스가 된다면 이 병은 충분히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다른 병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은 유전율이 60%에서 80%라고 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건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크게 유전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조현병도 70%에서 80%.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조현병이 있다면 자녀가 조현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있고요. 양육성 장애도 60%에서 85%. 그다음에 우울증도 30%에서 40%. 우울증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일부 작용을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이 끼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도
20%에서 80%라고 하니 당뇨병 얼마나 힘드니까. 그 식단 잘못하면 손끝이 다 이렇게 괴사되고 발끝이 다 괴사돼서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력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쌓여서 지금 후세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 누구든 완벽한 유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어떠한 병력이 부모님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는 다른 병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국민 MC 유재석님 보시면, 유재석님 지방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유전병 때문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분은 운동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술 전혀 안 드시잖아요. 좋은 식습관 유지하려고 하시고 잔뜩 휴식적으로 일찍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비하면 저는 이 정도라면 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병원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임상실험 환자고 아직도 이제 병원에서 저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조그마한 좀 불편함이나 좀 아픈 증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병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조언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갖는 것이 좀 두렵다, 내 병도 잘 케어하면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많은 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계획하고 아이를 잘 낳아서 잘 살고 있다. 혹시 필요하면 뭐 이렇게 주변에 선생님들 붙여주시겠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산부인과랑 연결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족 계획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걱정 안 하시고 잘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좀 가족분들이나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